안녕하세요. 그린나잇 TV 그린나잇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서부터 다시 비타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비타민 B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실까요? 비타민 B1은 수용성 비타민의 한 종류로 티아민 또는 타야민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티아민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각기병이 걸린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리베리라고도 하는데요. 북부 인도어로 베리베리는 심한 무기력을 의미합니다. 각기병의 원인이 비타민 B1이 부족이라는 것을 처음 밝힌 분이 크리스티안 에이크만이라는 분인데요. 여기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로 개화가 진행된 인도네시아의 섬에서 다리가 붓고 아프고 근육이 약해져서 비틀거리며 걷다가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죽는 환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때 자바섬으로 파견됐던 에이크만은 특별위원회가 머물던 교도소 뜰의 닭들이 백미만을 먹을 때 각기병 증상이 나타나고 다시 먹이를 현미로 바꾸거나 쌀겨를 사료에 첨가해서 주자 각기병이 호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을 대상으로도 조사한 결과 백미를 먹인 교도소의 죄수들이 현미를 먹는 죄수들보다 각기병 발병률이 300배 높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현미 속에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성분이 있음을 결론지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비타민 결핍이 질병을 유발하고 그 비타민 공급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증명한 최초의 과학자가 되었고 그 업적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몸속에 들어온 비타민 B1의 대부분은 티아민 피로인산 TPP로 전환되고 이것이 여러 효소들의 작용을 돕는 조효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파란 것이 효소고요. 여기에 TPP가 붙어서 효소의 작용을 돕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효소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거쳐서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죠. 이것들은 다시 여러 가지 효소에 의해서 아세틸코에이라는 물질이 되는데 그 중에 TPP를 조효소로 필요로 하는 효소들이 바로 이 분홍 박스 안에 있는 효소들입니다. 마그네슘도 같이 돕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아세틸코아A는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더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라는 효소의 작용에 또 TPP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음식물을 먹어도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내니까 기운은 없고 살이 찌게 되겠죠. 특히 파이루베이트가 아세틸코에이로 전환이 잘 안 되면 젖산대사로 가게 돼서 근육에 젖산이 쌓여서 근육이 뭉치고 아프게 됩니다. 또 신경 자극의 전달과 신경세포의 수초를 유지하는 데 관여하고 아세틸콜린이나 가바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 핵산, 또 아미노산의 생합성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통밀이나 현미 같은 통곡물, 돼지고기, 콩 종류, 씨앗 종류, 견과류, 아스파라거스, 콜리플라워 등입니다. 에이그만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미를 도정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 영양소들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비타민 B1, 2, 3는 4분의 1 정도로 줄고요. 비타민 E는 백미에는 거의 없죠. 그 외에도 철, 인, 칼슘, 칼륨 등 많은 영양소들이 부족해지고 당질만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비타민 B1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1.2mg 정도고 임신이나 수유 시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겠습니다. ODI는 200에서 300mg 정도고요. 과량을 섭취하더라도 소변을 통해서 즉시 배설되기 때문에 독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피검사 결과는 167.9로 정상이 66.5에서 200이니까 상위 정상 범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최근 3개월간 검사한 25명의 환자분들 중 결핍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잘 하시면 비타민 B1 결핍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비타민 B1 결핍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커피나 차를 많이 마시면 그 안에 있는 폴리페놀이 킬레이션을 형성해서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요. 날 생선이나 조개류에는 사이아미네이즈라는 분해 요소가 있어서 또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가장 흔한 원인이 알코올 과다 섭취인데요. 십이지장에서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하고 또 알코올 대사에 비타민 B1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 에이즈 환자에서도 결핍이 잘 올 수 있습니다. 또 임신이나 수유 시 결핍되기 쉽고요. 결핍을 일으키는 여러 약제들도 있습니다. 투석을 하거나 비만 때문에 위를 절제하거나 바이패스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결핍이 올 수 있겠습니다. 결핍 증상으로는 드라이 베리베리라고 해서 주로 신경이나 근육에 문제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무감각이나 저림 증세, 또 보행이 이상하고 근육이 약화되거나 통증이 생깁니다. 이보다 좀 더 심해지면 웻 베리베리라고 해서 심혈관계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심장이 커지고 전신적으로 몸이 붓는 겁니다. 뇌를 침범하게 되면 세레브랄 베리베리라고 하는데요. 이상 보행, 안구진탕 등이 나타나는 웨르니케 신드롬을 보일 때 조기에 발견해서 비타민 B1을 보충해주면 회복이 되지만 콜사코프 증후군으로 발전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마치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영양제로 드시게 되면 보통 비타민 B 8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비타민 B 컴플렉스로 많이 드시게 되죠. 이 제품에는 비타민 B1이 사이아민 HCl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활성형은 아니고 결정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HCl을 붙인 겁니다. 이것보다 좀 더 발전한 게 활성형 사이아민인데요. 수용성 비타민은 흡수가 잘 안 되고 쉽게 배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 형태로 만들어서 생체 이용률을 높인 것입니다. 이 제품에 들어있는 벤포티아민이 바로 활성형 티아민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B1은 정맥 주사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프레살티아민도 활성형 티아민이고요. 이게 바로 마늘 주사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근육이 많이 뭉쳐 있거나 근육통이 심할 때 이 주사를 맞으면 많이 회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계속 이어서 비타민 B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